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개념과 프랑스, 영국, 미국이 생각하는 중산층을 비교해 보면 참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외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도 지금 현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중산층 기준은 보면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을 보유하고 월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소유, 예금액 잔고는 1억 이상을 보유한다.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닐 것 등이 이렇게 중산층을 우리나라는 개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어떤가?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인데 몽피두 대통령이 삶의 질에서 정한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은 보면은 외국어를 하나 정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고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것과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등이 있다. 그런 것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영국의 중산층 기준을 보면은 페어 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등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떤가? 미국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미국의 중산층의 기준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그 외에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을 것 등입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애를 쓰는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선진국민의 의식구조는 이렇게 추구하는 가치부터가 다릅니다. 한국인은 의식구조는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 마음의 행복이 결정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행불행의 기준이 물질이 되어 돈이 있으면 행복을 느끼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다시피 선진국의 국민들은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행복의 기준은 물질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기쁨과 보람이며 불의에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진국의 국민은 당연히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삶에 대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인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을 위해 사는 지식이 아니다. 지금 한국인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도덕이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예의와 상식을 배우는 일입니다. 나아가 국가를 위해 국민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시민의식을 향상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기본교육에 투자가 미비하여 남녀노소 전반에 걸쳐서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그 증거로 경제개발도상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1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자살하는 사람이 42.6명에 이게 2010년 기준입니다. 42.6명에 이른다고 한다. 30분에 1명꼴로 고귀한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이 절망에 빠져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학교 교육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불의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정의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고난이 와도 자살을 생각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어려운 삶을 극복하며 내일의
소망을 안고 힘있게 일어설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른 교육입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인간의 모습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 자는 그 자리가 정상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추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역사가 이를 말해주고 있는데 주변의 악인들의 종말이 이를 말해주고 있고, 당신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바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누가 내게 삶의 길을 묻는다면 하는 그 제목으로 말하자면 그 정선규 씨가 그 작성한 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았습니다. 지금 이런 걸 보면은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면 초기에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냐. 그 남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먼저 가로채어서 마스크를 말하면은 그 매집을 한다든지, 혹은 이 어려울 때 다른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아주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은 그런 이 자기만의 어떤 생각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면은 어떤 돈과에 연결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생각의 고리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가 원래는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도덕적인 기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조선시대라든지 그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는 물질적인 부분보다는 우리가 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정신적인 자산, 공자님이라든지 우리 퇴계 이황 선생이라든지 이율곡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가르침을 보면은 그 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됨됨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이런 부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윤리 도덕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그 인간을 기르는 그런 학교 교육이 주가 되는데, 지금 작금이 와서 학교 교육도 상당히 그 이해타산적으로 되면서 어떤 부의 축적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을 이겨야 된다든지 그 성자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쪽을 가르치다 보니까 인성 부분이 많이 취약해진 것 아닌가. 인성 부분이 제대로 잘 안 되면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그 사원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사람 됨됨이가 되지 않았는데 더 많은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본적인 부분, 인성적인 부분들이 사실 모든 교육의 그 주가 돼야 되고,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상입니다.